여러분,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신가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누구에게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돈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 아니, 더 크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곧바로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게 가능해? 네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어? 자, 보셨죠? 겉으로는 돈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의식이 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는 돈에 대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잠재의식의 깊은 세계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면하고 다뤄야 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믿음, 바로 돈에 대한 믿음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제 심리학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돈과의 관계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겨우 조금의 돈밖에 얻지 못할 때, 혹은 번 돈이 금방 새어나가고 들어오면 금세 사라져버릴 때, 또는 눈앞에 분명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버린 적도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쉽게 얻습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온 돈은 또 쉽게 흘러나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가족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희생해야 하고 삶의 자유도 거의 없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가 돈과 가까워지는 걸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하지만 돈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벌 수 있는지는 능력이나 학식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 잠재의식 속 태도가 결국 평생 동안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돈의 부족함과 풍요로움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돈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심리적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법칙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돈을 얻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를 얻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돈을 벌다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노동을 하여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얻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돈을 만들다, 즉 돈을 굴려서 벌다입니다. 이 부분은 즉 가지고 있는 돈을 굴려서 더 큰 돈으로 만든 것을 뜻합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투자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돈으로 돈을 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손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는 돈을 굴려서 벌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은 사실 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맥, 신뢰.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장 큰 보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즉 값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값진 존재란 무엇일까요? 그건 돈이 스스로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값어치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 몸에 자석이 붙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지고 자신의 자원들을 기꺼이 내어주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풍겨내는 특질 자체가 이 사람은 값진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격감, 즉 내가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특히 값비싼 선물을 받았을 때 혹시 좀 민망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나도 꼭 뭔가를 되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을 때 괜히 부끄럽고 몸 둘 바를 모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 즉 불자격감입니다. 이 불자격감은 결국 내가 손에 쥔 재산을 스스로 밀어내게 만듭니다. 내가 그만한 걸 누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벌 기회를 보지 못하고 간신히 번 돈도 여러 방식으로 흘려보내버리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몸이 약해진다. 사실 이 말은 바로 이런 불자격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을 얻는 세 가지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벌다, 돈을 굴리다, 그리고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돈을 벌고 굴리고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세 가지 과정 중 하나에서 반드시 막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마치 바이러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그 사람을 돈 버는 일에서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막힌 부분을 돌파하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이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포착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돈을 막아서는 제한적 믿음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자신에게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믿음은 이겁니다. 노력하고 고생하고 희생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아는 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늘 자기 월급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사장에게 늘 착취당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한탄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가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신흥 인기 업종이었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의 경력과 경험에도 딱 맞는 자리였어요. 말 그대로 하늘이 준 기회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망설였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쉽게 높은 연봉을 줄 리가 있나? 뭔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 회사 사기치는 회사 아니야? 그렇게 의심부터 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회사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는 그 기회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큰 돈을 벌 수는 없어. 반드시 뼈 빠지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희생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밀어내버린 겁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많아도 다들 너무 힘들잖아. 자유도 없고. 이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돈은 반드시 힘들고 고생스럽게만 벌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순간 여러분 눈에는 쉽고 가볍게 큰 돈을 버는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 눈앞에 기회가 와도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한적 믿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한적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돈은 죄악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식당 운영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업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기며 일했어요. 그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을 새로 맡으면 첫 해에는 금방 원금을 회수합니다. 2년, 3년 차에는 점점 장사가 잘 돼서 전성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꼭 4년 차, 5년 차쯤 되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겨 식당이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관리도 운영도 뭔가 허술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 식당도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식당도 똑같았습니다. 늘 1년 차는 본전, 23년 차에는 흥하고 4에서 5년 차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망해버리는 겁니다. 연속 3번이나 똑같은 패턴을 겪으니 그도 무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을 깊이 들여다본 순간 그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아주 깊은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돈은 죄악이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잘 벌었지만 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았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돈 많아지면 다 변해. 돈은 좋은 게 아니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말을 몇만 번은 한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어린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결과 그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돈은 죄악이다. 돈은 불행이다. 돈은 불도덕이다. 돈은 재앙이다. 게다가 사춘기 시절 이 믿음을 더 강하게 굳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는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를 괴롭힌 학생이 다름 아닌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돈과 같다. 그렇다면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곧 죄악, 불의 나쁜 것. 이렇게 등식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식당 장사가 잘 돼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죄악이다. 이건 재앙이다. 내가 이런 것에 휩쓸려서 망가져선 안 된다. 결국 그는 자기 손으로 식당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업이 잘 나가는 순간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한적 믿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돈이 많으면 귀찮다. 돈이 많으면 사고가 나기 쉽다. 돈이 많으면 감시당하기 쉽다. 돈이 많으면 납치될 수도 있다. 돈이 많으면 빌려달라는 사람이 몰려온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돈은 곧 죽음이라는 신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돈을 정말 잘 법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을 정말 잘 써버립니다. 예를 들어 50억을 벌면 나가서 40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쓰냐고요? 어느 날은 친구에게 한 번에 10억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때 당연히 차용증을 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차용증이 도둑맞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차용증이 어떻게 도둑맞을 수 있죠?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황당한 사례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늘 이상한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돈이 반드시 흘러나간다는 느낌이요. 나중에 심리학을 배우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주 어린 시절 2살 무렵에 겪었던 엄청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왜 출장을 가셨을까요? 일하러 가신 거죠. 돈을 벌러 가신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러 나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각인된 거예요. 돈은 죽음과 같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돈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50억이 들어오면 60억이 흘러나가 버리고 100억을 벌면 200억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돈을 잘 벌지만 그 인생은 늘 이 신념에 깊이 묶여 있었습니다. 돈은 반드시 흘러간다. 돈은 위험하다. 그가 어느 날 이 사실을 스스로 자각했을 때 그는 참지 못하고 크게 오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 속 신념이 대신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죄악이다. 돈은 비도덕적이다. 돈은 죽음이다. 돈은 수치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이유를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평생 열심히 돈을 벌고 싶어도, 부자가 되고 싶어도, 성공하고 싶어도 그건 전부 헛된 꿈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돈은 위험하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스스로 돈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신념들 여러분 안에도 있나요? 아니면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돈을 폄하하고 계신가요? 돈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내가 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돈 버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는 순간부터 돈은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이 잘못된 가치관들은 전부 잠재의식 속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비로소 돈과 나 사이의 가로막힌 장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돈은 멀리서 여러분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얻고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이 제한적인 신념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신념들이 바뀌고 사라지는 순간 마치 돈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듯 돈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악순환을 깨야 할까요?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돈은 아껴서 모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금방 이런 죽음의 순환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못 벌면 못 벌수록 더 아끼려고 하고 더 아끼면 아낄수록 더 돈을 못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돈은 아껴서 모이는 걸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돈을 아끼기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지금 이 생각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아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버는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여전히 가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절약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버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바로 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에게 투자합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고 그리고 능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가치를 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얻은 보상은 또다시 내 능력을 키우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 능력은 점점 커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다룰 수 있게 되고 결국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이 결과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돈은 능력으로 버는 것이다. 이 순간 여러분은 죽음의 순환 고리를 빠져나와 긍정적인 선순환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주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기회를 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안 맞아. 너무 어려워. 나랑은 상관없어. 여러분, 재산과 부는 본래 공평합니다. 돈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돈이 몰리는 사람과 평생 돈을 못 잡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를 향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실제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이 바로 배움의 시작이고 자각하는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과거가 결정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 결정합니다. 절대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돈을 버는 일에서 가장 좋은 시작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을 전달받아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